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네,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일부터는 제가 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맞아서 이제 다가올 9월을 맞이해서 새로운 이런 9월을 짰는데 매니저님 동참을 안 해주시네요. 매니저님, 오늘이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이번 8월은 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달 증시 어떻게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8월 초까지는 분위기가 대단히 뜨거웠었죠. 네. 8월 한 10일, 11일경까지는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연중 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랠리가 좀 펼쳐졌었는데 중반 이후에 이제 8월 15일을 기점으로 이제 재확산되는 코로나19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부담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워낙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도 좀 많이 나오고 시장도 이제 기술적인 좀 조정을 좀 받았었죠. 다행히 이제 지난주에 피크를 찍었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이번 주 넘어서면서 주말에도 이제 300명 아래로 좀 떨어졌고 오늘은 240명대 이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지금 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거리두기 뭐 2.5단계 강화된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이제 막으려는 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의 투자 심리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다만 업종별로 순환매가 워낙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9월에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주도주들을 지금 8월이 끝나기 전에 오늘이 이제 8월 마지막 영업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미리 좀 선점해 놓는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님, 그 9월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국내 증시에 또 뜨거운 감자, 새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죠.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또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진짜 어마어마한 상황이래요. 네, 그렇죠. 이제 기관 청약 경쟁률이 나왔는데 거의 1,500대 1 정도 역대급의 뭐 코스닥 이제 IPO 역사상 가장 많은 이제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증시 시장의 호재일까요? 아니면 뭐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일단 게임 업종한테는 뭐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되는 게 나름대로는 좀 호재가다. 왜냐면 지금 공모가가 이제 공모가 밴드 상단이 24,000원에 결정됐거든요.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연간 뭐 한 200억, 300억 정도 이제 돈을 버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너무 이제 좀 오버밸류 돼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 정도의 이제 가치를 평가받으면 나머지 게임주들 뭐 넷마블이라든지 CJ ENM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 네오위즈라든지 웹젠이라든지 뭐 이런 게임주들 역시도 재평가를 한번 받지 않을까. 그래서 게임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수급 심리가 좀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에 이제 청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모 청약에 참가를 할 것 같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면 그 증권사의 CMA 계좌 잔고가 60조를 넘어섰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마 상당 부분 또 카카오 게임즈 공모 청약에 이제 참여를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1억을 넣었을 때 아마 이제 100만 원 정도 공모를 받을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제 또 따상의 추억이 있잖아요. SK 바이오팜을 필두로 해가지고 요즘에 워낙 이제 공모주 시장이 이제 뜨겁다 보니까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카카오 게임즈로 일단 일시적으로 좀 쏠린다라고 봤을 때는 그 청약 증거금이 환불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들의 수익률 게임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개인들의 이제 수급이 약간 좀 경색될 수 있지만 그런 와중에 기관 외국인들이 또 주목하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 놓는 게 아마 틈새 전략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카카오 게임즈 상장에 따른 이제 게임주들의 흐름을 좀 잘 지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영민 DJ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꼽아주셨던 LOT 백큐음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LOT 백큐음을 지난주 금요일 날 13,450원 매수가로 이제 편입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국내 증시 뭐 코스닥은 나름대로 이제 850포인트까지 회복이 좀 됐기 때문에 지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악재 한 2주 동안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은 마무리가 좀 됐다. 오히려 이제 9월 달에는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뭔가 좀 아쉬운 업종이 2차 전지도 신고가를 넘어가는 종목들 뭐
TNT라든지 첨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워낙 좀 뜨겁게 또 반등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5D 종목들도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강하게 상승이 한번 들어왔고 오늘도 나름대로는 뭐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지금 IT 업종이 생각보다 지금 반등이 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상에서도 대단히 좀 지지부진하게 외국인들의 네.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면서 오늘도 한 1.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미국장이 지난 금요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강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IT 종목들이 좀 강했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이제 수급 심리가 호전되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OT 베큐움이나 미세공정, 뭐 삼성전자의 EUV 투자라든지 파운드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미리 선점해서 우리가 포진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LOT 베큐움 역시도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 정말 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공략을 해 보시고요. 지금은 좀 지루하더라도 9월달, 10월달 반드시 IT 업종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정도 자리도 충분히 좋은 기회다. 목표 가격은 16,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다음 종목은 8월 24일에 언급해 주셨던 인텍플러스인데 지금 이 종목도 굉장히 순조로운 또 수익률을 보여주고 이 있어요. 종목도 이제 지난주에 살짝 이제 눌림목이 좀 있었지만 지난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인텍 플러스라는 회사가 이제 3D 머신 비전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네. 삼성전자라든지 미국의 IBM이라는 이런 주요 고객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뭐 글로벌리하게 상당히 인정을 받은 기업인데 지난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인텍 플러스가 미국의 요즘 가장 뜨거운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죠. AMD라는 기업,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라고 하는 기업의 자회사에다가 바로 이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검사 장비를 납품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네. 이게 정말 좀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 사실상 AMD는 요즘에 이제 가장 뜨고 있는 반도체 이제 설계 전문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의 IBM이라는 이제 기존의 고객 플러스 AMD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고객이 새로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그쵸. 매출 규모는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술력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장비 납품이 이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정 설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도 있고 아시아 어찌 보면 이 변방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검사 장비 3D 머신 비전 기술이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텍 플러스의 장비를 채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좋은 뉴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AMD가 계속해서 이제 머신 비전 후공정 장비를 도입을 하게 되면 매출 금액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IBM 그리고 AMD와 같은 이런 이제 대형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인텍 플러스라는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좀 돋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16,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고 오늘 오전 10시 반을 기준으로 이제 한 10% 정도 지금 수익률 나 있는 구간이거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16,000원 정도 목표가는 충분히 이제 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14,000원 아래 역시나 눌림목에서 미리 공략을 해놨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들어오는 요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8월 13일에 언급해 주셨던 셀리버리인데 요즘 또 핫한 종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죠. 정말 뭐 제약바이오 종목을 이끌고 가는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8월 초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권이 이제 뭐 9만 원, 10만 원 정도였으니까 요 구간에서 한 20% 정도 상승이 이미 진행이 된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벌써 80% 가까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리버리는 이제 양리물질 전달 체계와 관련된 이 플랫폼 기술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 자체 개발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가능성이 이제 보인다라는 뉴스들이 이제 잇따라 나오면서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니까 주가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랠리를 펼쳤던 거죠. 사실 다 지난 얘기지만 지나고 난 이후에 매수 타점을 복기를 해보면 요 당시에 이제 11만 원, 12만 원대 가격대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셀리버리가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거의 뭐 1조 원 정도밖에는 안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보다 훨씬 더 가격 매력이 좀 있는 자리였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금 2조 원이 훌쩍 넘게 이제 시가총액이 좀 불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뭐 신고가 랠리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21만 5천 원 정도를 익절 가격으로 설정을 해두시고요. 요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면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3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문자 사연 시간인데요. 문자 왔쇼. 문자 왔쇼. 자, 오늘의 문자 사연은 8835님의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큐리언트고요, 매니저님. 네. 39,000원의 비중 20%입니다. 너무 오래 고생하고 있는데 39,000원이요?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아, 네네. 39,000원이면 이게 매수하신 지 대단히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거의 뭐 2017년 이 당시에 매수가 되셨을 것 같거든요. 2, 3년 정도 지금 보유를 하셨는데 이제 겨우 매수가까지 올라왔어요. 사실은 주가의 흐름 자체 지금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큐리언트는 뭐 코로나19 치료제와 뭐 직간접적으로 또 연관이 되어 있고 자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뭐 다제내성, 뭐 결핵 치료제, 그리고 면역 치료제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금요일 날도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다가 오늘도 나름대로는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요. 네. 3%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하신 가격 4만 원 정도 근처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요. 너무 타점을 좀 높게 잡으셨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셨는데 뭐 바닥에 잡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4만 원에서 한 4만 2천 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투자 문자 사연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영민 DJ의 원샷 원킬 종목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셀리버리라는 종목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뭐 네. 괜히 리뷰를 해드린 게 아니에요. 뭐 수익이 많이 난 것도 많이 난 거지만 이미 다 지나간 수익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후속주? 그렇죠. 후속주. 오. 특히나 또 셀리버리가 플랫폼 관련된 기업, 우리 알테오젠이라든지 셀리버리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으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네.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또 다른 이제 또 플랫폼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 23,000원 현재가로 편입하고요. 나이백이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나이백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원래 이 회사 이제 본업은요. 요즘에 이제 첨생보험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 첨단 재생 바이오의학 연골이라든지 뼈라든지 그리고 피부라든지 이런 이제 재생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회사가 바로 치과용 2종 골 이식제를 전문적으로 생산해내는 기업으로 출발을 했던 회사인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 골 이식제보다는 이 플랫폼 기술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이제 항암제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나이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세포막 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단백질이 됐던 세포가 됐던 뭔가 약물이 그 세포와 단백질을 투과하기 위해서는 그 벽을 뚫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벽을 뚫기 위해서 단백질 이제 세포막 지질 이중층이라는 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세포 전달 물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플랫폼화 시킨 게 바로 네. CPPS라는 거거든요. 네. 요게 이제 세포 투과 전달 플랫폼 약자로는 이제 CPPS 펩타이드 물질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양리 물질 전달 체계를 이제 플랫폼화 시키는데 성공을 한 회사가 바로 나이백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과 함께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회사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뇌질환과 관련된 이제 치료제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약자로 이제 BBB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비크림이 아니고 이제 약자로 BBB. 네, 뇌혈관 장벽 투과.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혈관을 뚫어내야만 뇌 안에 생긴 종양이라든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겠죠. 요 BBB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기술력. 특히나 이제 뇌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의약품은 거의 이제 의약품 중에서도 최고 단위 레벨의 이제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뇌혈관 장벽을 뚫어내는 BBB 장벽을 이제 뚫는 투과 플랫폼을 이제 확장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백의 이제 가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암세포라든지 뇌질환 관련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이제 병용 투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나이백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내지는 플랫폼 기술이 상당히 이제 좀 강점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주가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제 12,000, 13,000원대 주가가 지금 23,000원대까지 좀
좀 올라와 있는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겨우 이제 한 2,300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다른 플랫폼 관련된 기업에 비하면은 현저하게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니저님, 근데 네. 이제 이 플랫폼을 또 보유한 기업으로는 알테오젠도 있고, 이제 알테오젠은 기술 네. 이전을 체결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나이베게 같은 경우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맞아요. 알테오젠도 그렇고 셀리버리도 그렇고 이미 기술 이전을 체결한 경험이 있잖아요. 고기도 이제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또 진부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네.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나이백이라는 기업도요. 이미 2건의 플랫폼 기술을 이전한 기술 이전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기술력을 봤을 때는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네.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새로운 추가적인 이제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도 충분히 이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3,000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이제 제법 올라온 자리예요. 다만 이제 26,000원대 단기 고점을 만들고 21선 조정을 한번 받고 나서 다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반등을 이용해서 이제 직전 고점 뛰어넘으면 한번 이제 오버슈팅이 딱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23,000원, 목표 가격은 27,000원, 손절 가격은 25,5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나이백 편입하셨고요. 또 네.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서브 원샷 원킬 종목이 또 있죠. 두 번째 종목은요, 역시나 IT 종목이에요. LT 베큐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고, 저는 9월에도 분명히 IT 업종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6,930원에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장비 중에 이제 칠러 장비, 스크러버 장비, 이제 이런 장비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크러버나 칠러가 어떤 장비냐? 스크러버는 반도체 공정,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를 제거하는 상당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고요. 칠러 장비는 온도 조절 장치, 쉽게 얘기하면 냉각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이런 이제 특화된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고 주요 고객사 이제 삼성전자하고는 워낙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하반기 때 SK 하이닉스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진출해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제 중국 공장에도 매출이 이제 하반기 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LT 베큐 말씀드릴 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이 21선 아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또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21선 아래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6,930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 가격은 6,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또 8월의 마지막 날인데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당연히 또 오늘도 무료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한 달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지나간 8월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9월 이제 새로운 매매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제가 9월 달에도 여러분들 업종 순환매를 통해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서브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유니셈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민 매니저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